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스윙 안에 단타 있다. 유명하신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께서 하신 말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평범한 직장인이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분봉에서 세력의 매집 구간을 찾는 방법도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먼저요, 오늘의 시장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되돌림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하락했고, 이 되돌림 반등이 나온 폭을 보면 이 절반 이상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왔죠. 하락폭의 절반 이상 회복이 되었으면 그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모두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영상에서 이번 반등에 계좌의 비중을 많이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지수 조정에 보유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좋은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해야 됐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셨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지수 하락할 때 매수했던 종목들을 대부분 오늘 청산을 했고요. 계좌 대비 주식 비중이 어제는 90% 이상이었는데요. 지금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수가 또 하락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지수가 올랐다고 절대로 방심을 하지 마시고요. 보유 물량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지수의 방향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상승과 하락에 모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키움 계좌고요. 이번 달 들어서 약 6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요. 수익률로는 3.7%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2월 2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KTB 계좌는요, 수익률은 5.6% 나고 있고요. 투자 수익은 148만원 나고 있습니다. 두 계좌를 합하면은 약 200만원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번 달의 목표 금액은 이미 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더 보기 쉽게 엑셀 파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83거래일 차고요. 현재 계좌의 금액은 3,3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손익은요, 어제 대비 170만원 늘어났고요. 누적 수익은 1,140만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수익률로는 현재 34%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좌의 수익 차트는 1월 달에 박스권 흐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그러다가 지금 지수 조정기에 매수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좌의 방향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이 월 5%의 목표와 월 복리 5%에 대한 목표의 그 목표 금액 이상으로 현재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고수의 매매가 아니고요. 평범한 직장인의 계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 달성을 하는 그 과정을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시는 부분은 본인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두 번째 스윙 안에 단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매매한 이 한국파마하고 박셀바이오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한국파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의 내역을 한번 보면요, 여기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요. 수익권이 왔지만 목표가가 더 높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다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했고 이 구간에서 매도가 되지 않고 또 내려왔고요. 다시 올라갔을 때 이 부분에서는 물량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이 내려왔을 때 재매수를 했고요. 또 재매수를 했고요. 어제 종목이 하락이 나왔지만 추가 매수까지는 되지 않았죠. 단타 매매였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 저점 이탈할 때 손절을 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를 대기하고 있었고요. 오늘 반등할 때 여기에서 보유 비중을 약간 덜어냈고 반등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박셀바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셀바이오고요.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죠. 수익권에서 매도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또다시 같은 라인에서 저항을 맞아서 이 구간에서 일부 물량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매수를 했고요. 재매수를 또 하고요. 올라갔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왔을 때 매수가 되었죠. 저점 매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간에 분할 매수가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이때는 저는 이제 회사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 일지 차트를 보면 이 매매는 사고 팔고 한 단타 매매의 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한국파마도 마찬가지고요. 단타 매매 한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단타 매매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가 한 매매는요, 단타 매매가 아니고요. 수익 매매의 그 과정에 있어서 비중 조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종목이 목표가까지 도달하기 전에 적당한 수익권에서 일부 물량을 줄이면서 수익을 챙기고요.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고요. 보유 물량을 줄인 상태에서 종목이 그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 남은 물량으로 목표가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상승하지 않고 만약에 종목이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같은 구간에서 다시 적당한 구간에서 또다시 매수를 하게 되고요. 다시 목표가까지 종목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비중 조절이 들어가는 거고요. 메인 계좌인 KTB 계좌에서는 이렇게 사고팔고를 하지 않고요. 종목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 보조 계좌에서 사고팔고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비중 조절을 하는 그 과정이 단타 매매처럼 보여지죠. 이게 스윙 안에서 단타를 하는 방법입니다. 확률이 높은 스윙 매매의 그 과정 속에서 단타를 한다면은 일반적인 단타 매매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겠죠. 검증이 되어 있는 확률 높은 스윙 매매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고팔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단타 매매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스윙 안에 단타 있다.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박셀바이오의 차트에서 매집 구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봉 차트를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요. 이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았습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이 가격대에 오면은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격만 도달하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요. 여기서 저항을 맞았는데 하락하던 주가가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하락하지 않고 여기에서 횡보가 나왔습니다. 이 구간이 제가 보는 매집 구간인데요. 그 근거를 보면요. 거래량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래량을 보시고요. 이 거래량을 보시고요.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횡보할 때 거래량이 이 앞에 있던 낮은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이 거래량의 의미는 이 종목이 이 자리에서 하락을 하려는데 하락하지 않도록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있던 이 매물대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 매매를 한다면은 이 구간이 단타 매매의 매수 시점이고요. 타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에 의한 매수 시점을 보고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 매수 구간이 되는데요.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3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고점 부분을 표시를 해 놓을게요. 여기가 저항을 맞은 구간이죠. 이 저항을 맞았던 구간을 이 부분에서 돈을 쓰면서 올렸고요. 여기에서 돈을 쓰면서 올렸죠.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가격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단타를 한다면 이 구간이 매수의 포인트인데요. 저는 어제 제 계좌의 비중이 충분히 차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요.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 종목이 상승하고 저항을 맞고요. 또 조정이 나온 이후에 돌파가 나오고 여기에서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지지가 나오고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지만 저는 매수를 하지 못했죠.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이 나왔는데 눌러보면요. 비중이 줄었죠. 여기서.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지저항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직장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걸어놓고 매수가 되기를 기다렸는데요. 일부만 매수가 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비중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구간을 보시면은 바로 이 구간이 지지와 저항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 의미 있는 돌파 구간, 이 거래량을 찾아서 지지 저항 구간을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이 되었을 때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아도 자신 있게 여기다가 분할 매수를 걸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체결이 되는 만큼만 가져가는 거고요. 얼마 전에 SY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였죠? 이날 1월 25일이었네요. 이날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매집의 구간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저항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유지했던 구간, 이 구간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작아 보이죠?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저항 구간에서 확연하게 늘어난 거래량이 눈에 보입니다. 이 구간을 보고 매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다음날 갭을 뜨면서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 박셀바이오의 차트가 저 차트하고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하고요. 오늘도 평소에 하던 대로 오늘 상승한 관심 종목, 후보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바이오가 있고요. 오늘 5,100억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온 이후에 횡보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포인트 모바일도 상승을 하고요. 조정이 나오고 상승한 이후에 상한가가 나왔죠. 한 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현대바이오 차트입니다. 어디에서 반등이 나왔나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돈을 썼는데 이 상승폭의 절반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왔죠. 상승폭의 절반에서 되돌림이 나왔고요. 또 지지가 나왔고요.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승폭의 절반 구간. 포인트 모바일도 볼까요? 이만큼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서 상승하고 절반에서 반등이 나오고요. 같은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왔죠. 절반 자리죠. 그것을 설명드린 이야기가 바로 세력의 평단가 알아내는 법,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력의 그 매집을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세력이 매집을 한 거고요.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한번 앞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마네트웍스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하동이 길어지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의 폭이 깊어질 때 좋은 흐름으로 하락을 하면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계좌의 비중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를 해야지만 계좌의 여유 자금을 이용해서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을 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에 여유 자금 없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요. 최근처럼 지수가 하락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시장의 흐름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과 같겠죠. 하지만 적당한 방어의 수단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지수의 하락은요,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의 적절한 조화. 이게 바로 변동성 장세에서 이틀 만에 목표한 월 수익금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또다시 지수의 변동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평소에 하던 대로 종목 선정을 하고요,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좋은 종목을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어떤 분야의 일이건 한 가지 일을 올바른 방향으로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